네, 안녕하세요. 주터페인입니다. 10월 10일 월요일 남은 시간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 빅쇼트 대응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빅쇼트가 당장 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주가 하락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에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들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뉴스 하나 보고 가실게요. 10월 7일 날 김지혜 기자님이 쓴 뉴스고요. 7% 이자의 새벽줄, 은행 예적금 사상 최대라는 뉴스인데요. 7%짜리 예금 금리라니 이게 시사하는 점은요.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내려간다.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심리가 올라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주식은 선물과 옵션 거래금액 비중 70% 이상을 차지한 외국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마음대로 움직이며 파생상품 시장과 레버리지 개인을 상대로 돈을 따는 게임입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렸네요. 주가 등락을 경기 펀더멘탈과 연결지어 설명하는 전문가 분들 또한 알고 있을 겁니다. 3%에 출연하는 전문가 분들 말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방송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공격적으로 말하시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당연히 올 확률이 높죠.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딛고 올라설 확률이 높은 업종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그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순환주기를 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 전략에 맞춰서 전략을 실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의 미국 시장입니다. 정말 작은 소행성 하나가 이 미국 주식시장에 추락했나 싶을 정도로 매우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5%나 하락했고, 대장주인 애플도 마이너스 3.6%, 구글, 아마존, 테슬라는 마이너스 6%, 떨어지지 않은 회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9할 이상의 미국 대표 기업들이 하락을 했던 피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9월달부터는 양적 긴축 속도도 2배가 되고 연준도 다시 돌아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파월이 돌아온 9월부터 미국 주식들은 연이은 하락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세장은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현재 약세장은 2007년에서 2009년 이후 최장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2년 동안 약세장의 평균 지속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최장 그리고 최단기간 사이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도의 약세장은 단 1개월만 지속이 되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말이죠. 그런데 2000년에서 2002년 약세장은 무려 31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여기 애널리스트 라크루즈의 말을 빌려 아직 약세장이 끝나지 않은 이유 4가지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경제 지표를 볼 때 말이죠. 연준은 11월 대폭 금리 인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0.75%보다 적게 금리 인상폭을 낮추는 기준은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을 때 한 번에 확 꺾이지 않을 것 같으면 최소 0.75%라는 기준은 유지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시장에서는 3분기 S&P 500 수익 성장률이 단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대러 제재 및 기타 이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전 발표된 유럽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사실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유로존 복합 구매 관리자 지수는 48.1%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3개월 연속 둔화가 이어졌고 21년 1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생산량 하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조업 및 서비스 생산도 하락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독일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45로 하락해 3개월 연속 역시나 연속 경기 위축을 나타냈고 20년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전월 50.6에서 48.5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1월 이후 스페인 서비스업 섹터에서 처음으로 위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10월 시장이 시작되었죠. 10월에는 평균적으로 다른 달보다 무려 36%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월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 이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아직 올해 전고점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높은 변동성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주식 하락 및 매수 시나리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S&P 500 인덱스의 주간 차트입니다. 티커는 SPX이고요. 제 의견은요, 이 하락 파동 1차와 2차의 길이가 같다고 보면 S&P 500은 지금 가격부터 마이너스 10%는 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블랙스완급 이벤트가 발생하여 난리가 난다면 한 번 더 밑으로 빠질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 급격한 패닉이 발생한다면 팬데믹 때의 교훈처럼 평가 절하된 훌륭한 기업들을 줍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블랙스완은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저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꺾이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줘야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100 인덱스 일봉이고요. 2000년에 하락된 하락 사이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해서는 안 되는 주요 이평선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이평선이 999일선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하락 사이클에서도 999일선을 이탈한 뒤에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긴 하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나스닥 100 인덱스 일봉의 위치를 보면 차트 초보분들도 아실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말 그대로 살얼음을 밟고 있는 열이박빙의 상태이죠. 살짝 잘못 딛기만 해도 물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입니다. 현금을 최대한 보유하고 모아야 합니다. 또한 기회는 언제고 오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며 다음 하락과 긴축을 대비해야겠습니다. 연준 제발 도와주세요. 최근 연준 인사 발언 내용, FOMC 위원 성향과 최근 발언 내용 간단하게 요약드려서요. 최근 연준 이사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두 긴축을 이야기하고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죠. 하드랜딩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한미 기준금리 차이인데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심하게 역전되면 이 외국 자본이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테니 한국 또한 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금 특판 7% 상품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연준은 말합니다. 연준과 싸우지 말라고. 연준의 진짜 속셈은요. 대의를 위해서라면 세계 경제 폭파 따위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금리는 오를 예정입니다. 금리 폭등과 영국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은 금융위기의 시작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금융시장 혼란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워지고 있을 정도로 혼란한 시장 상황입니다. 결론, SPX 3296에서 3369 도달 전까지는 매수보다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뉴스에 항상 꼭 귀 기울여서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파도를 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요.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차트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